제가 오늘 말씀드릴 이야기를 들으시면 정말 깜짝 놀라실 겁니다. 바로 어제 69세 박영희 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선생님, 저 정말 억울해요. 매일 10,000보씩 걸었는데 뱃살이 하나도 안 빠져요. 이분이 얼마나 열심히 하셨는지 아세요? 새벽 5시부터 동네를 1시간씩 걸으셨어요. 벌써 6개월째. 그런데 결과는 체중은 2kg 빠졌지만 뱃살은 그대로였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건강검진 결과였어요. 내장지방 수치가 오히려 늘어났다는 거였습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운동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올까요? 박영희 님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글썽했어요. 그런데 바로 오늘 아침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나이 67세 최순자 님이 정반대의 이야기를 들고 오셨거든요. 선생님, 저는 걷기 운동 한 번도 안 했어요. 대신 집에서 이것만 했는데 고작 2개월 만에 뱃둘레가 12cm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내장지방 수치는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약까지 끊을 수 있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도대체 뭘 하신 걸까요? 오늘은 바로 그 비밀을 여러분께 모두 공개하겠습니다. 10,000보 걷기가 왜 뱃살에는 소용없는지, 그리고 정말 효과적인 방법이 뭔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충격적인 현실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60세 이상 어르신 중에서 뱃살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이 얼마나 될까요? 무려 10명 중 8명이 복부비만에 해당한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세대, 정말 억울하지 않으세요? 젊었을 때는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쪘잖아요. 그런데 50대 넘어서면서 갑자기 배만 볼록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이 들면 당연한 거 아니야? 이렇게 체념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니에요.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변화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초 대사량이 뚝 떨어져요. 20대 때와 비교하면 60대는 기초 대사량이 30% 이상 감소합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찌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두 번째,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어요.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근육이 사라진다고 해요. 근육이 줄어들면 지방을 태울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는 거죠. 세 번째, 호르몬 변화입니다. 특히 여성분들은 폐경 이후에 에스트로겐이 줄어들면서 복부에 지방이 집중적으로 쌓이기 시작해요. 남성분들도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하면서 같은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르티솔이 증가해요. 중년이 되면서 자녀 걱정, 경제적 부담, 건강 걱정, 이런 스트레스들이 많아지잖아요. 이때 나오는 코르티솔이 바로 내장 지방을 만드는 주범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이 모든 변화를 우리가 되돌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왜 박영희 님은 6개월 동안 10,000보를 걸어도 뱃살이 빠지지 않았을까요?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신 부분이 있어요.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게 좋다. 이건 틀린 생각입니다. 특히 우리 나이에는 운동의 종류가 더 중요해요. 걷기 운동의 한계. 3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강도가 너무 약합니다. 걷기는 분명히 좋은 운동이에요. 심폐기능에 도움이 되고 혈액순환도 좋아져요. 하지만 내장지방을 태우기에는 강도가 부족합니다. 내장지방은 일반 피하지방보다 훨씬 완고해요. 더 강한 자극이 있어야만 분해되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근육량 증가 효과가 적습니다. 걷기는 주로 하체 근육만 사용해요. 그것도 큰 부하 없이 가볍게 움직이는 수준입니다. 근육량이 늘어나야 기초 대사량이 올라가는데 걷기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세 번째,
운동 후 효과가 오래 지속되지 않습니다. 걷기 운동은 운동하는 그 순간에만 칼로리가 소모돼요. 운동이 끝나면 곧바로 평상시 대사량으로 돌아갑니다. 반면에 근력 운동은 운동 후에도 12시간, 24시간 동안 계속해서 칼로리가 소모됩니다. 이걸 운동 후 과산소 소비라고 하는데 내장 지방을 빼는데 정말 중요해요. 그럼 걷기는 아예 소용없다는 뜻일까요? 아닙니다. 걷기도 분명히 도움이 돼요. 하지만 뱃살만 타겟으로 해서 빼려면 다른 방법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럼 최순자님은 도대체 뭘 하신 걸까요? 바로 저항성 운동을 하셨습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사실 아주 간단해요. 우리 몸에 적당한 저항을 주면서 하는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스쿼트, 팔굽혀펴기, 플랭크 이런 것들이죠. 아니, 그런 건 젊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60대, 70대에게 오히려 더 필요한 운동입니다. 왜 저항성 운동이 내장지방 제거에 효과적일까요? 첫 번째, 근육량을 직접 늘려줍니다. 근육 1kg이 늘어나면 기초 대사량이 하루에 50에서 100칼로리씩 증가해요.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아무것도 안 해도 매일 50에서 100칼로리씩 더 태운다는 뜻입니다. 1년이면 18,000칼로리에서 36,000칼로리, 지방 2kg에서 5kg에 해당하는 양이에요. 두 번째, 성장 호르몬 분비를 촉진합니다. 저항성 운동을 하면 우리 몸에서 성장 호르몬이 대량으로 분비돼요. 이 성장 호르몬이 바로 내장 지방을 분해하는 열쇠입니다. 특히 잠들기 전에 운동하면 밤새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지방을 태워줘요. 세 번째,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합니다. 내장 지방이 쌓이는 이유 중 하나가 인슐린 저항성 때문이에요. 저항성 운동은 근육에서 포도당을 잘 받아들이게 해줘서 인슐린 저항성을 줄여줍니다. 네 번째, 스트레스 호르몬을 감소시킵니다. 적당한 강도의 저항성 운동은 코르티솔 수치를 낮춰줘요. 스트레스로 쌓인 내장 지방을 직접 공격하는 셈입니다.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최순자님도 처음에는 같은 생각이셨어요. 하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이렇게 간단할 줄 몰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럼 지금부터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60대 어르신들도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말씀드려요. 첫 번째, 의자 스쿼트입니다. 일반 스쿼트는 힘들어도 의자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의자에 앉았다가 천천히 일어서기만 하면 됩니다. 이때 중요한 건 일어설 때 의자에 손을 짚지 마세요. 다리 힘으로만 천천히 일어서는 게 포인트예요. 하루에 10번씩 3세트만 해보세요. 처음에는 힘들어도 일주일만 지나면 훨씬 쉬워집니다. 두 번째, 벽 팔굽혀펴기입니다. 바닥에서 하는 팔굽혀펴기는 어려워도 벽에서는 쉬워요. 벽에서 팔 길이만큼 떨어져서 벽을 밀었다가 몸을 당기는 동작입니다. 상체 근육과 코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어요. 하루에 8번씩 2세트부터 시작하세요. 세 번째, 무릎 플랭크입니다. 일반 플랭크는 어려워도 무릎을 바닥에 대고 하면 할 수 있어요. 팔꿈치를 바닥에 대고 무릎부터 머리까지 일직선으로 만드세요. 복부 근육을 직접 강화시키는 최고의 운동입니다. 처음에는 10초만, 점차 시간을 늘려가세요. 네 번째, 계단 오르내리기입니다. 집에 계단이 있다면 이보다 좋은 운동은 없어요. 천천히 올라갔다가 천천히 내려오기를 반복하세요. 심폐기능과 하체 근력을 동시에 기를 수 있습니다. 아파트라면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세요. 다섯 번째, 물통 들어 올리기입니다.
2리터 물통 2개면 충분한 근력 운동이 가능해요. 양손에 하나씩 들고 어깨까지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하세요. 팔 근육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까지 함께 강화됩니다. 물의 양을 조절해서 본인에게 맞는 무게로 시작하세요. 이런 걸 언제까지 해야 되나요? 최순자님 같은 경우 2주 만에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어요. 뱃살이 조금씩 들어가고 몸이 단단해지는 걸 느꼈다고 하시더라고요. 1개월 후에는 주변 사람들이 살 빠진 것 같다고 말할 정도였어요. 2개월 후에는 건강검진에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죠. 하지만 운동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최순자님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식단도 함께 바꾸셨기 때문입니다. 내장 지방을 빼는 핵심 식단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제 탄수화물을 끊으세요. 흰쌀밥, 흰빵, 면류, 과자 이런 것들이 내장 지방의 주범입니다. 대신 현미밥, 통밀빵, 고구마 이런 복합 탄수화물로 바꾸세요. 두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드세요. 달걀, 생선, 콩류, 두부 이런 양질의 단백질을 매 끼니마다 드세요. 단백질은 근육을 만드는 재료이면서 포만감도 오래 지속시켜줍니다. 세 번째, 간헐적 단식을 해보세요. 하루 16시간은 굶고 8시간 동안만 식사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7시에 식사를 끝내고 다음 날 오전 11시에 첫 끼를 드세요. 이렇게 하면 인슐린 수치가 안정되면서 내장 지방이 분해되기 시작해요. 네 번째, 술을 끊으세요. 술은 내장 지방을 만드는 1등 공신입니다. 특히 맥주는 액체 빵이라고 할 정도로 탄수화물 덩어리예요. 다이어트 기간에는 완전히 끊는 게 좋습니다. 다섯 번째, 물을 충분히 드세요. 하루에 2리터 이상 물을 마시세요. 물은 신진대사를 높여주고 독소를 배출시켜줍니다. 특히 식전에 물 한 컵을 마시면 포만감이 생겨서 과식을 방지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실제 성공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65세 이영수님, 이분은 당뇨 전 단계까지 갔었어요. 내장지방 때문에 혈당도 높고 혈압도 높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방법을 3개월 동안 꾸준히 하셨어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뱃둘레가 15cm 줄었고 체중은 8kg 감량했습니다. 혈당은 정상으로 돌아왔고 혈압약도 줄일 수 있게 됐어요. 가장 놀라운 건 얼굴에 활기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20년 젊어진 것 같다고 주변에서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체념하지 마세요. 60대, 70대라도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젊었을 때와는 다른 방법이 필요할 뿐이에요. 만보 걷기보다는 저항성 운동을, 무작정 굶기보다는 올바른 식단 관리를 이 두 가지만 제대로 하셔도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겁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어요. 하지만 2주만 견뎌보세요. 그러면 몸이 달라지는 걸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내장 지방이 줄어들면서 혈압도 좋아지고 혈당도 안정되고 무릎도 덜 아프고 무엇보다 거울을 보는 게 즐거워질 거예요. 건강한 100세 시대,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부터, 아니 지금 당장 의자에서 일어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은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